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5월 6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버풀 대 토트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리버풀은 지옥 같던 4월이었다. 지난 매치에서도 살라, 클롭 감독의 충돌이 발생하는 등 2대2로 비기면서 우승 경쟁은 사실상 끝났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물론 각포와 흐라벤베르가 있는 상황에서는 공수균형이 맞으면서 전개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준 점은 긍정적이다. 물론 수비진의 폼도 최근에는 매우 좋지 못하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 아쉬운 상황이기는 하다. 토트넘은 5위를 지키는 것도 이제는 힘들어졌다는 평이다. 현재 엔트리에는 레프트백이 전멸 수준으로 포백을 구성하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다. 드라구신을 투입해서 3백을 만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늘 플랜 B를 세우는 것을 어려워하는 편이다. 일단 지난 경기에서도 세트피스로 2실점을 하는 등 오픈 플레이뿐만 아니라 세트피스 전술에 대한 대비도 부족해 보인다. 두 팀의 수비력이 최근 상당한 하락세다. 다만 리버풀이 승리를 기록할 듯한데 플랜 B의 부재로 인해서 토트넘이 현재 스쿼드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듯하다. 그나마 리버풀이 홈에서 토트넘을 잘 잡았고 각포와 흐라벤베르가 나오는 매치에서는 경기력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번 경기 리버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프랑크푸르트 대 레버쿠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어느 정도 미넨과의 매치에서 견고함을 보여주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코우의 쓸데없는 파울이나 경기 초반 수비가 흐트러진 틈이 찔리는 모습은 있었다. 물론 홈에서는 0대 실점률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기는 하나 프랑크푸르트가 압박을 위해서 플레이를 하는 것을 레버쿠젠이 간결하게 전환하는 것으로 공략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레버쿠젠은 리그에서도 저력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압도적으로 상대를 누르는 맛은 좀 사라지기는 했어도 지고 있던 경기를 라스트 미닛 골로 비기는 저력은 여전히 인정해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는 2연승을 기록하는 등 상성도 어느 정도 좋다. 지공에 능한 팀이기는 해도 프랑크푸르트의 압박을 전환해서 빠르게 이어가는 것도 가능하다. 레버쿠젠이 승리를 기록할 듯하다. 로테이션 이슈와 프랑크푸르트의 견고한 수비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압박을 전환으로 이용하는 양상은 높게 쳐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레버쿠젠이 패하는 그림이 쉽게 상상되지는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경기 레버쿠젠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AC 밀란 대 제노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AC 밀란은 최근 페이스가 좋은 편은 아니다. 그래도 로마, 유벤투스, 인테르를 만나는 등 일정이 상당히 까다로운 점은 감안해야 한다. 그래도 제노아를 상대로는 최근 5연승을 기록하는 모습이다. 밀란이 압박을 분쇄하는 가지수는 많은 편이고 특히 테오, 레앙의 측면이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제노아도 3백을 쓰는 이상 윙백들이 공격과 수비를 모두 전담해야 하는 리스크는 있다. 제노아가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는 한계를 느끼고 있다. 그래도 기본적인 단단함은 있는 편이다. 올 시즌 인테르를 제외하면 6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멀티 실점을 허용한 적이 없다. 프렌드러 바델지 등 중하위권 팀들 중 중원에서의 전력이 좋은 편에 속하는 유형이다. 물론 중앙 지향적인 특성상 윙백의 부하는 밀란을 상대로는 클 수 있다. 밀란이 승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제노아의 단단함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테지만 밀란이 압박을 분쇄하는 방법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다. 게다가 측면에서 레앙과 테오가 있는 루트는 상당히 날카로운 편이고 제노아가 윙백들의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을 노릴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경기 AC 밀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발렌시아 대 알라베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발렌시아는 홈에서 강한 편이다. 특히 압박과 에너지 레벨을 중시하는 성향이 짙어서 발렌시아가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홈에서 상당히 괜찮은 면모를 보여주는 편이다.
물론 상대 박스 내에서의 영향력이나 전반적으로 측면 위주로 가고 있는 공격 때문에 그다지 공세가 아주 명확한 모습은 아니다. 득점력에서의 아주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알라베스도 역습 상황에서의 성과를 내고 있다. 다만 알라베스가 압박 라인을 올려서 주도권을 쥐는 흐름을 만드는 시간 자체가 아주 길지는 않은 편이고 최근 2연승도 모두 홈에서 기록한 것이다. 애초에 올 시즌 공격 효율도 높은 모습은 아니다. 두 팀은 의외로 승패를 주고받는 면모가 강하기는 하나 알라베스가 2016년 이후로는 발렌시아 홈에서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다. 발렌시아가 승리를 기록할 것으로 본다. 발렌시아와 알라베스 두 팀이 모두 압박을 어느 정도 선호하는 팀인데 이 양상에서는 홈팀이 유리함을 가지는 편이다. 발렌시아가 올 시즌에도 홈에서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알라베스도 2016년 이후로는 발렌시아 홈 승리는 없다. 그나마 발렌시아의 공격력이 아주 좋지는 않다는 점이 변수다. 이번 경기 발렌시아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AS 로마 대 유벤투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로마는 일단 리그에서도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이 사정거리 아니다. 따라서 로마가 이 매치에서도 주전들을 꽤 비중을 높여서 나올 가능성이 클 것이다. 물론 유벤투스의 수비에 로마가 고전하는 경우는 잦지만 그래도 홈에서는 박스 안에서의 슈팅 숫자가 매우 많은 팀이다. 특히 루카쿠 같은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이 많아 직선적으로 가는 상황도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벤투스가 최근에는 수비 페이스가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칼리아리전에선 PK를 2개 내주기도 했고 라치오전에서도 세트피스 실점이 나오는 모습이었다. 그나마 밀란과의 대결에서는 수비적인 모습은 좋았지만 결국 유벤투스가 늘 측면을 돌아가야 하는 빌드업 체계가 상당히 문제다. 로마를 상대로는 측면 크로스, 헤더 연결은 로마의 피지컬상 통하기 힘들다. 로마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매치가 될 듯하다. 로마도 미드필더진에서의 소유나 압박이 좋고 피지컬을 이용해서 박스 안에서 직선적인 플레이를 가는 것도 가능한 전력이다. 유벤투스가 최근에는 박스 안에서의 수비도 기복이 없지는 않은 상태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세비야 대 그라나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세비야가 그라나다를 상대로는 고전에도 아주 이상하지는 않다. 중원에서의 빌드업 체계나 정교함이 아주 돋보이는 팀은 아니다. 오히려 수비와 역습, 크로스에 강점이 있는 팀이다. 그라나다가 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실수를 상당히 많이 저지르는 상황이라면 또 모르겠으나 그라나다도 생존을 위해서 기조를 바꾼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라나다는 현재 수비와 역습 성향으로 무장한 팀이라고 봐야 할 듯하다. 최근 5경기에서 실점 3점으로 동적으로 움직이다가 틈을 내주는 시점과는 확실히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경기에서는 역습으로 3골을 뽑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물론 최근 다득점을 기록한 적은 홈에서의 2경기뿐이고 원정에서는 16경기 13골로 득점력이 좋지는 못하다. 그라나다가 이제는 4-4-2 양상에 잠그는 팀으로 거듭난 것이 포인트가 될 것이다. 세비야가 측면을 파는 플레이는 잘하는 편이라고 하나 결국 잠그는 상황을 극복할 만한 중원에서의 정교함을 갖춘 팀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나마 그라나다도 원정에서의 득점력이 좋은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